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분산 분석에 대한 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자, 공식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음, 이 분산 분석은 F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집단 간 저곡 합이 집단 내 저곡 즉 오차보다도 크냐 작냐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 어,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집단 간 저곡 합이라고 하면은 저곡이죠. 각 집단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유도로 개별 자유도로 나누어 주니까 이것이 집단 간 평균 제곱으로 해석이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집단 내 제곱 합이라고 하면은 각 집단 내부의 어떤 그 개별적인 케이스 값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내부의 개체들이 해당 집단 평균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즉, 오차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역시 자유도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집단 내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예, 나오게 되죠. 결론이 뭐냐면은 이 분모가 집단 간 평균 제곱이 집단 내 평균 제곱보다도 크냐 작냐 역시 분자가 크면은 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즉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가설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집단 간 저곱합에 대한 계산 방식, 그 다음에 집단 내 저곱합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분자의 DF와 분모의 DF를 분포표에서 보는 방식, 그에 따라서 임계치를 또 확인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임계치와 이 F 검증 통계량값과 비교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래요. 어, 자, 이제, 오케이. 뭐, 원리는 이랬는데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독립변수는, 음, 차이 검증이니까 맹목 척도가 되겠습니다. 범주형 자료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종속 변수는 어떤 간척도라든가 비율 척도, 즉 연속형 데이터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은 자 차이가 없다 연가설 차이가 없다라고 한 연가설 저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가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단 1, 2, 3은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후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는지, 1집단하고 2집단은 같은데 2집단하고 3집단이, 1집단하고 2집단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2하고 3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또는 모든 세계 집단 모두가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검증을 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공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SPSS상에서 말이죠. 딱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저곱합이라고 하는 것이 표가 이대로 나와요. DF 값도 나오고 분산 비율도 나오고 P 밸류 값도 나오고 그죠? 이게 이제 SPSS 어, 출력 포맷인데 먼저
자, 집단 간 저곱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SSB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 sum of squares between group. 어, 집단 간 저곱 합이 일단 어쨌든 숫자가 162가 나왔으면은 그것을 자유도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도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되겠죠. 평균 제곱값이 나옵니다. 이 공식 그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 제곱을 우리가 자, mean squares between 해가지고 MSB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쪽 라인이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집단 내에는 여기에 mean squares within이라는 것을 써서 MSW 집단 내 평균 제곱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것은 집단 내는 거듭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요거예요. 자, 집단 간부터 먼저 볼게요. SSB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평균과 각 집단 평균과의 평균적인 어떤 차이를 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 집단 내 평균 제곱은 각 집단 내의 개체들이, 즉 해당 관측값들이 해당 집단 평균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SSB는 전체 평균과 집단 평균의 차이가 되겠고 말이죠. 여기 집단 내의 평균 차이라고 했습니다. SSB는 W는 해당 집단 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간측값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즉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런 분자 분모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F 값이 되겠죠. 의미는 이렇게 돼요. F 값은 어떤 의미냐? 오차에 비해서, 즉 분모에 비해서, 그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분모에 비해서 집단 간, 즉 분자의 차이가 몇 배 더 크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배 더 큰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74.25,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바로 몇 배 더 크다. 즉 74.25배만큼 크다. 무엇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에 비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시키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집단 간 저곱 SSB의 계산 방식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NA가 있고 NB가 있고 그다음에 집단 간 평균, 그죠? 여기 있네요. 자, 이걸 설명을 밑에 해놨어요. A 간척치, NA가 A 간척치 수가 되겠고요. A 간척치 수, A 간척치 수 여기 9개, 이게 9개가 있겠죠. 9개. 그다음에 X바 A, 즉 A 집단의 평균이 뭡니까? 이거 4라고 하는 거예요. 4. 그다음에 X바는 전체 집단의 평균, 그래서 4-7, 이것을 제곱을 내자. 그러면 81이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B 집단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전체 간접 값이 지금 몇 개인가요? 8개, 9개네. 9개. 그 다음에 B 집단의 평균 값은 자, 여기 1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7이다. 마이너스에서 제곱해서 곱하기 자, 9를 하면 81이 나오겠죠. 자, 두 개를 집단 간 저곱합을 대합버리면 되겠죠. 대하면은 자, 81 더하기 162가 나오게 됩니다. 즉, 16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집단 내. 자, 집단 내 공식은, 특정 집단에 속한 간척지가 해당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저급합 중에서 집단 간 저급 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저급합, 즉 편차, 오차,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음, 음. 구하는 방식은 바로 이래요. A의 관측값, A의 각각의 관측값 마이너스 A 평균,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 B의 각 관측값 마이너스 B 평균, 제곱, 음, 다 더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자, 밑에 예제를 볼까요? A 평균은 4가 되겠죠. 그죠? 빨간 거 4. 여기 4. 그 다음에 각각의 관측값이 있습니다. 이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6이 있고, 저급하고 저급하고, 그럼 12가 나와야죠. 이 집단의 평균은 1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7을 넣을 수도 있고 8,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13까지 넣고 하면 또 12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집단 내 저거가 값이 2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방식으로 집단 내 저거밥의 방식을 산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총 저거밥 또는 전체 저거밥 음, 자, 전체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개별 간척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제곱해서 합한 것이다. 또 그리라고 뭐 표현을 할게요.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N이는 케이스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케이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각 간척값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 7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7을 각각 있고, 그 다음에 3이 간접값이 3이에요. 3을 그대로 넣고서 그 다음에 이 3에 대한 케이스 수가 몇 개요? 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2가 되겠죠. 자, 2는 여기 근데 케이스 수가 한 개니까 그냥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집단도 마찬가지죠. 평균이 7이니까 똑같이 평균 7을 하고 만약에 11이다. 간접값이 11을 넣으면은 여기서 11을 넣고서 두 개니까 간접값이 케이스 수가 2니까 2.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186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공식은 쉬워요. 그야말로 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단 내, 집단 간, 그다음에 총 제곱합 구하는 방식을 간단히 보았고, 그다음에 자유도를 또 어떻게, 물론 SPS상에서 자유도를 그냥 출력을 해주니까 우리는 뭐 크게 생각 없이, 이게 자유도라고 생각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집단 간 자유도를 어떻게 해서 구하는가? 집단 개수, 하나, 둘, 셋, 이게 집단이죠? 그럼 3-1이 되겠습니다. 그럼 2. 집단 내 표본수, 집단 내는 뭐냐면은, 자, 전체 이게 25개. 그 다음에 집단이 3개니까 3, 22. 두 개 더하면은 전체 D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과 DF와 집단 내 DF를 일단 머릿속에 암기를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어, 자, 여기 값이 나왔고, 자, 요 표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음, 자, 이거예요. 물론 SPS상에서는 이 표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값만 그대로 보고서 판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다. 자, 요 F5.3을 기각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오차로 볼 거냐? 아니면은 오차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더 차이가 있는 숫자로 볼 거냐? 요거죠. 그래서 요것은 집단 간 자유도가 되겠고, 이렇게 집단 간 자유도. 이건 F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자, 집단 내 자유도는 여기 22가 되겠고,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서 봤을 때 임계치가 3.44가 나왔습니다. 임계치가 3.44. 임계치. 그러면 F 값이
3.44보다 크냐 작냐라고 봤을 때, 자, 여기 초록색이 그게 자,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F 값은 5.3이니까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즉, 연가스를 벗어났어요. 즉, 대리가스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연가스를 기각하고 대리가스를 채택한다. 따라서 뭐라고요? 차이가 없다라고 한 연가설에 비해서 약 5.3배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PS상에서는 뭐 이런 또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요걸 보고 딱 그게 낫겠네. 딱 요것만 보고 이 F 값은 5.33인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즉 P 이 유형률은 0.013이고 알파는 우리가 0.05로 기준한다고 했습니다. 95% 신뢰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연가수를 기억하고 대리가수를 채택한다. 그래서 SPS 상에서 직관적으로 볼 때 유의확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 F 분포표를 가지고 기본적인 분산 분석에 대한 학습을 자,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